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접속해서 콜에 미리 켜놓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시간을 칼같이 지키진 않는데, 수업도 좀 일찍 끝내고 이러고 싶은데, 이 수업이 저번에 제가 해보니까, 어, 그런 마인드로 했다가 내가 이제 넘파이마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아껴가지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공지할 내용도 있고 해서, 어, 우선 노트북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안내해드린 링크 보면은 이게 대수가 제한이 있고 30대 정도로 제한이 있고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 빌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착순은 아니고 학과마다 좀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증을 가지고 가고 혹시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빌릴 수 있으면은 노트북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노트북이 없다면 있으면 자기 노트북으로 하시면 되고요. 빌려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계획이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학교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뭐 학교가 대면으로 하라 그러면 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면 비대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면으로 결정이 났죠. 정확하게는 이제 대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대면이 맥스 70%까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저번 주처럼 제가 이제 확진이 됐던가 이러면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기본 원칙은 대면이고 비대면으로 제가 전환을 할 때마다 학과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귀찮으니까 이날은 뭐 때문에 내가 비대면을 했다 이렇게 계속 승인을 받아야 돼서 어 그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향후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메일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확진은 아닌데 그 느낌이 확진일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저는 뭔지 알아요. 제가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판정이 나온 거 아닌데 증상이 거의 똑같고 그래서 이제 수업에 참여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콘텐츠를 제공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이제부터 제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간 줌이랑 대면 수업이랑 동시에 진행을 하고 이거를 녹화를 하겠습니다. 항상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줌으로도 내가 못 들을 것 같다 이러면은 줌을 듣지 않고 나중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LMS에도 올리고 강의 블로그에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학습을 하면 돼요. 뭐 이 수업을 빠졌다고 해서 다음에 뭐 수업 내용을 전혀 이제 한 번 빠지면 거의 못 따라가거든요. 하루라도 펑크 나면 거의 못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뒤에 다 망하니까 아프면은 동영상으로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증명할 방법은 없잖아요. 아파갖고 안 나오는지 그냥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교 나가기 싫은 날도 있고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기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실시간으로 들으세요. 실시간 줌으로 듣고 아니면은 그 기분보다 더 아프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오늘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체크 안 할 거예요, 진짜. 포기했어요. 이거를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 수업 다른 수업을 이제 듣고 오셨으면은 이제 출석 인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방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약간 이제 트릭을 쓰는데 매주마다 레포트를 냅니다. 매주마다 레포트를 내서 그 레포트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그 출석 체크를 해갖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줌을 켜놓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뭐 연구비 같은 거 이제 따고 그러면 국가에서 무슨 환경 안전 교육 이런 거 동영상 되게 많이 들으라 그래요. 그럼 켜놓고 어, 켜놓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게 그 게이지가 차요. 이렇게 막 몇 프로 수강했다 이러고는 시험 문제를 풀라 그럽니다. 근데 자반지를 계속 제출할 수가 있어요.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딱 사지선다니까 전부 다 1번으로 찍고 그 다음에 틀린 게 있으면 전부 다 2번으로 찍어요. 그러면 이제 4번 만에 다 풀 수 있죠.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 이건 촬영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대면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이거 출석 인정은 어떻게 하면 레포트로 내면은 되는데 지금 출석이 10점, 레포트가 2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 30, 기말 40 이렇게 해서 100점인데 출석이랑 레포트를 합쳐가지고 제가 이제 30점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수업 전체에서 레포트를 그러니까 10번 수업을 했다. 그럼 레포트가 10번이 나가겠죠? 근데 내가 그 10번을 다 냈다 하면은 30점이고 10번 중에 9번은 냈는데 내가 한 번은 안 냈다. 그럼 27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비율만큼 계산이 되는 거고 늦게 낼 수도 있죠. 늦게 내면은 이제 출석 같은 경우도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지각이랑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지각이 이제 두 번은 이제 페널티가 없고 지각 세 번은 결석일이잖아요. 계산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10번의 레포트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중에서 8번은 제때 냈는데 2번은 늦게 냈어요. 그럼 2번 지각이죠. 그러면 그냥 30점이 나갑니다. 근데 내가 10번 중에서 7번은 제때 내고 3번을 지각해서 냈어요. 그러면은 결석 1번으로 치는 거니까 그건 이제 27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레포트가 뭐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데 내가 이제 좀 못 풀어갖고 그 뭐 한 7점, 8점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풀거나 못 풀거나 아마 둘 중 하나로 될 겁니다. 레포트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조금 틀리면은 그냥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내가 수업을 듣고 바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내고 그냥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용으로 내기 때문에 거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포트가 원래 이제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한두 번 나가고 중간고사를 보고 원래 이런 시스템인데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레포트가 출석 대신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는 대신에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레포트에서 풀던 문제랑 괴리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중간기말을 좀 쉽게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좀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나머지도 규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4분의 1 이상 하면은 4분의 1 이상 안 하면 이제 F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레포트도 내가 이제 4분의 1 이상을 안 하면은 F가 나가야 되는데 뭐 이거는 그 레포트를 그 정도 하면은 저는 이제 거의 점수로 학점 매깁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말이 거의 그 A에서 F까지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포트를 그 정도 빠졌으면은 사실 시험을 잘 볼 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 나간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진짜 이제 특이한 경우로 레포트를 한 번도 안 되는데 중간 기말을 잘 볼 수도 있죠.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근데 그럴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학교 규정이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이면은 그 학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각으로 제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다. 그럼 기말고사 끝나고 레포트를 몰아서 다 내요. 그러면 이제 3번 지각이면 한 번 결석으로 치니까 그렇게 해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가겠죠. 그러니까 F를 피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너무 시험이 어려워서 약간 놓고 있다가 갑자기 기말고사 때 정신 차리고 막 했는데 기말고사를 되게 잘 봤어요 또. 그럼 이제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그때 레포트를 몰아서 내면은 F를 피할 수 있다. 시험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지금 메일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내가 확진인 것 같다, 아니면 확진을 받았다, 이런 메일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상관없는데 시험 볼 때 이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다른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렇게 뭐 뾰족한 해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고민 중인데 원래는 대면 시험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상황을 보고 일단은 대면 시험으로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으면 그냥 비대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대면 시험이면은 클로즈드 북이고 그 비대면으로 제가 시험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책을 이렇게 숨겨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오픈북으로 합니다. 그때는 뭐 검색을 해도 되고 강의 노트를 활용하면서 시험을 봐도 되고 대신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저는 아마 그 뭐 족보 돌아다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통계학과 아닌 학생들도 여기 좀 있는데 통계학과 아닌 학생들이 제 경험상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했던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 통계학과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유리한 수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좀 생소한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어, 보통 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고 선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통계 베이스가 너무 약하거나 파이썬을 해본 적이 없거나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다 할 줄 아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보충을 하면서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 수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바로바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는 학생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 좀 질문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살짝 물어보거나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힘들다 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공지한 것처럼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도 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제 질문을 해도 되는데 제가 보통 시험 때 문제를 미리 어느 정도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갑자기 질문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그때 되어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질문하면은 어 제가 시험 보기 전에는 답변이 그래도 좀 빠른 편인데 이때는 되게 느릴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좀 손해니까 미리미리 그 질문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렇게 뭐 대각행렬을 선언을 할 때 내가 이제 TF 컨스탄트 이런 거를 선언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뭐든지 이렇게 내가 넘파이는 좀 해봤다 하면은 넘파이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바꾸면 된다고 했죠. 이게 그렇게 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0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선언 고급이라고 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매트릭스나 어레이를 초기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꺽쇠 놓고 내가 숫자를 일일이 칠 수는 없으니까 뭐 랜덤으로 그냥 어떤 값을 넣든지 아니면 0이나 1이나 이런 거를 반복해서 넣든지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욕만 포함하고 있는 텐서를 만들고 싶다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뒷면전을 명시해주고 여기는 이제 리스트로 전달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투플로 전달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론도 없고 그냥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1부터 시작해갖고 10위까지에 있는 숫자로 순서대로 만들고 싶을 때도 있죠. 파이썬을 좀 해보셨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죠. 이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할 텐데 파이썬이라서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나는 이게 뭔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0, 12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갖고 보통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하고 쳤는데 똑같은 게 나와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정보가 없는 거잖아. 이걸로 몰라갖고 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당하지 말고 저장을 해봅니다. 이거를 어차피 파이썬에 있는 모든 거는 오브젝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얘도 오브젝트일 거예요. 얘가 뭐 하는 애인지 봅니다. 여기 타입 이렇게 되니까 레인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A는 1 넣고 여기 타입 치면은 인트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트를 뭐 플롯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게 아마 뭐 파이썬 입문이나 이런 거 같은 파이썬을 처음 배우면 이제 그런 거부터 배우는데 레인지는 배운 타입이 아니죠.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타입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포기를 하면 됩니다.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타입이 레인지구나. 근데 내가 레인지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스트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타입을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레인지라는 게 있고 레인지가 이게 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이거 봐도 처음에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나는 찍어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레인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었는데 내가 리스트라는 명령을 썼고 리스트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레인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tf 컨스탄트라는 명령을 썼고 텐서로 바꿀 수도 있겠죠. 똑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논리상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게 추측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리스트를 컨스탄트로 바꾸는 거는 배웠어. 텐서로 바꾸는 건 배웠어. 그러면은 일단 뭐든지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텐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되는 거면은 한 번에 가는 것도 보통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것끼리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택도 없는 거로 바꿔달라 이러면 안 바꿔줍니다. 얘가. 근데 뭔가 바꿔준다는 거는 호환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니까 얘는 요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빙빙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0부터 11까지 0부터 10일까지 어레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되게 소소한 마이너한 기능들이 있어요. 2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 2를 써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부터 이제 6까지가 되겠죠. 근데 2, 3, 4, 5, 6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마지막 인덱스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2, 3, 4, 5가 됩니다. 파이썬은 이제 이런 게 되게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인덱스가 너무 이제 싫어요. 0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막 포함 안 하고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써야 됩니다. 남들이 쓰니까 우리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럴 수도 있죠. 2부터 시작해갖고 한 20일까지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한 칸씩 스텝을 하지 않고 내가 뭐 2칸씩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2칸씩 뒤에 옵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 3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럴 수도 있죠. 내가 이제 0부터 시작하고 1까지 만드는데 뭐지? 한 14개 정도? 14개 정도의 수열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0에서 시작해서 이번에는 1이 마지막에 포함되죠. 1에서 끝나는데 하여튼 이게 등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다 합치면 길이가 14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이를 이제 14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한 20까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쵸? 얘가 되니까 얘가 되겠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0부터 시작해갖고 14로 끝나고 1로 끝나고 하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고 20으로 끝나고 그래갖고 여기 위에 있는 두 어레이가 이런 식으로 합쳐서 나올 수 있죠. 그쵸? 근데 내가 이거 난 14,2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고 2,14로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tf하고 쉐입을 바꿔줘도 되는데 애초에 이거 요렇게 해서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거 알죠? 애초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축의 방향을 바꿔줘도 됩니다. 뭐 이게 너무 좀 이상하다 하면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디폴트로 만든 다음에 리쉐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는 사실 이거였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으로 뭔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되게 많겠죠, 이런 거. 랜덤에서 이렇게 뭐 하면 뭐 감마도 보이고, 그쵸? 노말 유니폼이 보이네요. 그래서 노말 10 이렇게 하면은 3 곱하기 3 매트릭스의 정규 분포에서 9개의 샘플을 뽑아갖고 채워 넣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말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길이가 10인 벡터가 만들어지고, 혹은 뭐 여기에서 아까 유니폼 보였는데 유니폼 3, 4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0과 1 사이에서 9개의 변수를 뽑은 다음에 디멘전이 3x3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렇죠? 그 혹시 이제 넘파이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여기 이제 요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해도 10개의 정규 분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TF 컨스턴트 형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자료형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찍어보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ND, ARR, AY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우리는 지금 요거는 되게 알기 쉬운 형태이긴 한데 이게 나는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얘가 리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리스트로 바뀌고, 얘가 이제 TF 뭐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자료형으로 바꿔주시면서 쓰시면 돼요. 아무튼 얘가 되니까 여기에서 TF하고 이거 되게 비슷해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TF가 이제 넘파이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는 이제 넘파이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런 거는 되게 비슷한데 이게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탭을 눌러갖고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되게 귀찮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하고 싶냐면은 그 벡터를 만들어서 합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2 곱하기 1 벡터를 하나 만들고 또 2 곱하기 1 벡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 길게 생겼겠지? 그치?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합치면은 2x2가 되죠. 이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4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뭐 R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C바인드, R바인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되죠. 그렇죠? 다른 언어도 이게 뭐 특정 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치면은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워둬야 돼. 이런 거를 이제 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우선 만들어 보죠. 그 합칠 벡터 뭘 하고 싶냐면은 이런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컨캣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고 싶냐면은 2x2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어요. 요거를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거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2번 써야 되냐, 대괄호로 2번 써야 되냐, 이거는 그 처음에 내가 했던 중첩된 리스트의 구조를 잘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컬럼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도 만들어 보고 뭐 1, 2 넣었으니까 이번엔 3, 4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B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A는 1, 2, B는 3, 4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리스트 안에 있는 애들을 합쳐라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막 살펴보면은 뭐 축을 지정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축의 방향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0부터 시작할 테니까 0을 제가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왔죠. 우리는 2x2 매트릭스 만들고 싶었잖아요. 0이 아니니까 뭐를 하면 되겠죠. 이제 0 아니면 1일 테니까 1을 한번 해보자. 됐네 하고 이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 다음에 또 이제 0부터 쳐야 되니까 이게 왜 이런 원리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외우는 방법. 자,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디멘전이 몇 개 있어요? 2개의 디멘전이 2개 있죠. 2차원이니까. 두 번째 디멘전이 바뀌었네요. 얘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똑같이 2인데 얘는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두 번째 축이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막 0부터 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 습성이 0부터 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축이라고 하면은 이걸 1로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1로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축이 바뀌죠. 첫 번째는 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할만한 것 같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2x2를 만들고 싶습니다. 몇 번째 축이 바뀌지? 첫 번째가 바뀌죠. 1에서 2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일까요? 일단 선언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 로우 벡터를 선언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로우 벡터가 되고 여기에서 축을 0으로 하면은 2x2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반복 같은데 해봐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축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너무 쉬운 것 같죠? 차원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래, 3차원으로 레인지. 이렇게 하면은 텐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쉐입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2, 2, 3 그러면 이러한 다차원 텐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A로 제가 잡을게요. 둘 다 이제 이렇게 생겼죠. 2, 3이랑 얘를 해가지고 뭐를 만들고 싶냐면은 4, 2, 6을 만들고 싶습니다. 몇 번째가 바뀌었지?
아 뭐야 이거 정신 나갔구나. 첫 번째가 바뀌었죠. 첫 번째 축이 바뀌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4, 2, 3이 됐죠.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합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축이 바뀌는 거고 얘는 1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것도 그냥 복사해야 되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쉐입이 바뀐 채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습할 내용은 뭔지 알겠죠? 2, 6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요거는 한번 지금 잠깐 해보세요.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그 아이패드로 코딩 하시는 분 있으면 거기 키보드 그래도 있는 게 편하거든요. 저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제 옛날에 썼던 키보드인데 그 로지텍에서 나온 K380이 있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한 3만 원 정도면 사고 이거 아이패드에 연결해 갖고 쓰시면은 거의 그냥 반 노트북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왜냐면 그 코딩 같은 거 할 때 이거 가벼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좋으니까 요거 사셔가지고 패드로 코딩 하시면 됩니다. 그 패드에 뜨는 그 자판으로 치기에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 또 옛날이라서 그런지 옛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빠르게 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저 키보드로 쓰면 괜찮았어요. 자, 이거 혹시 안 되시는 분 했는데 안 나온다 결과가 1분 남았습니다. 1분. 네. 쉽죠? 요거만 이렇게 바꾸면 되죠. 세 번째 축이니까 0, 1, 2. 2가 세 번째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2, 6이 됩니다. 이렇게 코딩하면 되게 좋은데 이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배우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이제 텐서플로우를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모든 코드를 다 짜기 위해서 배우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지만 되게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딴 사람들이 짠 코드를 갖고 와서 내가 데이터만 바꿔갖고 돌려야 돼요, 빨리. 내일이나 모레까지 뭐를 자꾸 해달라 그러는 말이야.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고 아마 레포트 같은 거에도 난 잘 모르겠을 것 같은 누가 이거 짜놓은 거 있는데 내 데이터로만 바꿔갖고 뭐 텐서플로우로 하는 뭐 신경망 분석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내 데이터만 넣어갖고 돌리고 싶단 말이죠. 근데 남들이 짠 코드를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막 뭔가가 한번 깨집니다. 머릿속에 또 뭔가 깨지면서 012, 012 이런 거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와사삭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책을 뒤지기 시작하죠. 근데 저거를 뭘로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황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 번에 공부하다 보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인덱스를 우리가 할 때 세 개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세 개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한 번 써서 버릴 거니까 자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소를 뽑고 싶을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축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축이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축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이제 가고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그럼 똑같은 논리면은 이것도 되네. 그렇죠? 끝에서 두 번째 축을 내가 변하고 싶다.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축,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이란 말이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제 차원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길이가 4인 벡터 만들고 또 길이가 4인 벡터를 만들어요. 길이가 8인 벡터로 바꾸고 싶어요. 두 개를 적당히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A는 기침을 엄청 많이 하면 제가 목이 아플 줄 알았는데 배가 땡겨요, 배가. 그래서 가급적 안 하고 싶은데 요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묶어주고 이 뒤에는 뭐 왜 콤마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4, 4가 이렇게 8이 돼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 싶었는데 되죠. 그쵸? 근데 이게 왠지 4, 4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길이가 4인 벡터잖아요. 내가 컬럼 벡터인지도 모르고 뭐 그 로우 벡터인지도 모르고 그냥 길이가 4인 벡터예요. 그럼 이거를 축을 하나 더 해석해 갖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4하고 이게 왠지 1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4하고 콤마 있으니까. 그쵸? 혹시 이것도 되나? 하고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고 싶냐면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쵸? 그리고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1로 바꾸면 되겠죠? 될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1이 생략된 게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원소가 4 하나만 있는 튜플입니다. 요게 튜플이잖아요. 뭐 2, 4, 3 이렇게 되었으면 이 디멘전이 요거의 타입을 찍어보면은 튜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여튼 튜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원소가 이제 하나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쵸? 원소가 하나 있는 튜플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1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그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1 더하기 0 곱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산자를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이라는 인트에 그냥 소괄호 한 번씩 묶은 건지 튜플을 만들겠다고 소괄호를 쓴 건지 잘 모르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요게 이제 타입을 찍어보면은 요거는 인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컴마 이렇게 써주면은 튜플로 됩니다. 그러니까 컴마하고 뒤에를 생각하면 얘가 튜플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얘는 컴마 뒤에 뭐가 생략된 게 아니고 그냥 4인 거예요. 4. 그러니까 축이 애초에 두 개가 없었어요. 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4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날 때마다 막 되게 당황스럽고 까다롭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다른 언어에서는 벡터를 하나 만들고 또 벡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당히 조합해 갖고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R이나 줄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콘캣은 그 디멘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2디멘전이다. 그러니까 A가 2디멘전이고 B가 2디멘전이면은 그 결과는 2디멘전이어야 돼요. A가 3디멘전이고 B가 3디멘전이면 결과가 3디멘전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A도 지금 디멘전이 1이죠. 얘도 디멘전이 1인데 그래서 1로 만들고 싶으면 요건 되는데 이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썼고 헷갈리는구나 지금 내가. 요거는 디멘전이 1이죠. 얘 디멘전이 1인데 얘는 지금 내가 2D로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택을 쓰면 됩니다. 그때 디멘전 자체를 변화하면서 내가 뭔가를 합치고 싶을 때는 스택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실패했던 요 예제 요거를 다시 한번 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스택이라는 거를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도움말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스택 써가지고 똑같이 A, B 이렇게 하고 그냥 한번 해볼까? 엔터를 치니까 됐죠? 됐습니다. 얘가 요거였고 스택 내가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스택을 하니까 됐어요. 그쵸? 아니죠.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죠. 그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A가 이제 지금 디멘전이 요거잖아요. 내가 컴퓨터가 얘를 뭘로 지금 해석한 거예요? 이 디멘전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2, 4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로우 벡터로 해석한 거죠. 내가 언제 로우 벡터로 해석하라 그랬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다시 얘를 살펴보니까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디폴트로 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결과는 뭐냐면은 요거랑 똑같단 말이죠. 하여튼 얘는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일로 한번 바꿔봅니다. 됐죠? 이제 또 찾아봅시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요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4하고 요렇게 봐주고 또 요거를 이제 요렇게 봐줘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거였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봐주고 싶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요거였는데 제가 이제 좀 원래는 요거였는데 내가 이거를 4하고 뭐 그 다음에 또 4하고 뭐 해가지고 차원을 두 번째 축을
그냥 비어있는 차원으로 확대를 한 다음에, 그쵸? 두 번째 차원은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택을 한 거죠. 그 두 번째 축이니까 얘는 1이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원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첫 번째 축이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고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그냥 화끈하게 만들까? 2, 3, 4, 5 120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텐서 만들어지죠. 120까지 들어가 있나? 아니지 119까지 들어가 있나? 마지막은 포함 안 되니까 2, 3, 4, 5 하면은 디멘전이 2, 3, 4, 5인 텐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너는 A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B는 마이너스 A로 잡을게요. 그럼 디멘전이 2, 3, 4, 5 스텝 2, 3, 4, 5 이렇게 돼요. 이거를 내가 2, 2, 3, 4, 5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이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1, 2, 3, 4, 5고 하나는 1, 2, 3, 4, 5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쌓아갖고 2, 3, 4, 5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축이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할게요. 두 번째 축이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하면은 2 하고 물음표 3, 4, 5 그다음에 스택 2 하고 3, 4, 5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2, 4, 3, 4, 5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2, 2. 그렇죠? 이 첫 번째 결과하고 두 번째 결과하고는 디멘전은 똑같은데 배열 순서가 다르겠죠. 그렇죠? 결합하는 방식이 축의 방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막 이거 결과 보고 막 대충 이거 요런 거 찾아가지고 규칙 유추하려고 하면은 머리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그냥 이 처음에 원리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덜 고생합니다. 네, 빨리. 자, 마지막 축을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 3, 4, 5 땡. 2, 3, 4, 5 땡. 스택을 하면은 2, 3, 4, 5 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쵸? 요거는 실습을 해보세요. 숙제로 내야 되겠다. 49분이네요. 이거를 이제 적당히 바꾸면 되죠. 이 숙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대충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뭐 적당히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